강릉 부동산 시장은 지금 동해북부선 연결과 같은 거대한 개발 호재라는 장밋빛 청사진과 외부 수요 소멸 및 강력한 대출 규제라는 현실적 리스크가 공존하는 거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석이 아닙니다. KTX 역세권의 강릉 홍제 힐스테이트가 저점 대비 92%의 경이로운 회복을 보일 때 일부 구축단지는 최고가 대비 53%, 사실상 반토막 수준의 하락을 기록하며 극명한 양극화가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투자가 바로 해안가 신축 불패와 같은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체 어떤 단지가 왜 오르고 내리는지 그 핵심 원인을 명확한 데이터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가장 현실적인 투자 전략, 바로 장기적 비전이 아닌 실행 현실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한 5가지 최종 원칙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럼 한 투자자의 사례를 통해 강릉시장의 냉혹한 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서울의 40대 직장인 최선우 씨는 KTX가 닿는 새로운 기회의 땅, 강릉에서 인생 2막을 꿈꿨습니다. 풍부한 유동성과 세컨드하우스 열풍 속에서 준공 6년차 신축이었던 송정 블루마리나는 그의 꿈을 실현해줄 완벽한 투자처처럼 보였습니다. 2022년 6월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고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16층 로열층을 6억 4,5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의 미래는 장밋빛으로 가득 차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지배하던 외부 투자 수요라는 거대한 파도가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인 금리 인상은 수도권 투자자들의 발길을 끊었고 강릉시장은 외부 동력이 소멸된 채 혹독한 겨울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불과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5년 5월 바로 그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실거래가 기록됩니다. 같은 평형 1층 물건이 3억 6천만 원에 팔려나간 것입니다. 고점 대비 44% 폭락하며 그의 자산 2억 8천만 원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가격은 로열층과 저층부의 직접적인 비교이므로 층과 향에 따른 가치 차이를 감안하면 실제 시장의 체감 하락폭은 데이터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수도권 투자자의 달콤한 꿈은 왜 강릉에서 악몽으로 변해버렸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과연 최선우 씨 한 개인만의 비극일까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강릉시가 속한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면 지난 몇 년간의 상승세가 꺾이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신호가 명확합니다. 거래량과 실거래가 모두 하락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강릉시는 이러한 전체 시장의 흐름과 따로 움직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감소하는 거래 절벽 속에서도 평균 실거래가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에너지가 특정 우량 단지로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즉, 강릉 부동산 시장은 현재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강릉시 부동산 시장은 지금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며 사실상 두 개의 다른 시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외부 투자 수요가 빠져나가고 지역 내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구조적 전환기 속에서 어떤 단지는 바닥을 다지고 반등에 성공하는 반면 다른 단지들은 여전히 가격 조정의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두 개의 하위 시장, 즉 상승을 주도하는 단지와 가격 조정 및 우려 신호가 나타나는 단지로 나누어 각 시장의 특징과 대표적인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단지들의 공통점은 KTX 강릉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 개선과 신축 선호 현상이라는 지역 내 실수요의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외부 투자 수요가 빠져나간 자리를 이제는 강릉의 미래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내부 동력이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홍제동의 강릉 홍제 힐스테이트입니다. 이 단지의 84타입은 저점 대비 92%라는 경이로운 회복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부활을 이끌고 있습니다. 준공 7년차 준신축 대단지라는 점과 더불어 향후 강릉역이 동해북부선과 연결되며 광역교통 허브로 변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수요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며 가격 반등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회복 신호는 다른 단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제동 LH미디어촌 6단지 59타입은 저점 대비 42% 회복했으며 연간 거래량은 60% 증가하며 견고한 수요를 증명했습니다. 이밤동 강릉더샵 84타입 역시 저점 대비 40%의 뚜렷한 가격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교동 부영 3차 84타입은 연간 거래량이 무려 300% 급증하며 저점 대비 32%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단지들은 모두 KTX 역세권과 가깝거나 신축 및 준신축으로서 지역민의 주거 선호도가 높아 시장의 체질이 외부 투자에서 내부 실수요로 전환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반면 일부 단지에서는 여전히 가격 조정의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들은 과거 외부 투자 수요, 특히 세컨드하우스 열풍에 힘입어 가격이 급등했지만 현재의 지역 내 실수요만으로는 그 가격을 지탱하기 어려운 수요 공급의 구조적 불일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는 통정동 송정아이파크입니다. 준공 5년차 신축이자 오션뷰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졌음에도 이 단지의 76타입은 최고가 대비 30%라는 적지 않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2022년 7월 16층이 5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외부 수요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2025년 7월에는 12층이 3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는 오션뷰라는 가치가 지역 내 실수요보다는 관광 경기에 민감한 외부 투자 수요에 의해 좌우되는 양날의 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려의 신호는 다른 단지들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밤동 이밤 1주공 39.7타입은 최고가 대비 53% 하락하며 사실상 반토막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노암동 노암알라 84타입 또한 최고가 대비 40% 하락하며 조정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상승과 하락으로 명확하게 나뉘는 양극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강릉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핵심 개발 계획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각기 다른 단지들의 가격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시장을 움직이는 바로 그 개발 계획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릉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동력은 바로 동해북부선, 즉 강릉 제진간 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이 계획의 핵심 비전은 단순히 철도를 하나 더 놓는 것이 아니라 50년 이상 끊어져 있던 동해안의 남북철도망을 연결하여 강릉을 동해안권의 명실상부한 광역교통 허브로 재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2조 7,576억 원이 투입되어 강릉과 제진을 잇는 111.7km의 단선전철을 신설하는 거대 국책 사업입니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기존 경강선과 남북축의 동해선이 바로 이곳 강릉역에서 교차하게 됩니다. 이 계획의 파급력은 강릉역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역은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의 여정이 끝나는 종착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해북부선이 개통되면 서울에서 온 승객이 속초로 가고 부산에서 온 승객이 강릉을 거쳐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유 허브로 기능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이러한 역의 기능적 진화는 역세권의 상업, 숙박, 환승시설에 대한 수요를 폭발시킬 강력한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국책 사업의 특성상 공사기간이 지연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또한 철도 개통 효과가 개별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권 형성 등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비전이 아닌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공식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2023년 11월 사업 실시 계획이 최종 승인되어 이미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성장 동력은 바로 2026 강릉 2층, 즉 지능연교통체계 세계총회 개최입니다. 교통올림픽이라 불리는 이 거대한 국제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강릉을 국제적인 마이스 도시로 도약시키는 것이 핵심 비전입니다. 이 계획의 진짜 가치는 행사 유치 그 자체보다 행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제 수준의 마이스 인프라 건립을 강제하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약 2,677억 원의 투자가 집행되어 대회의장을 신축하고 기존 경기장을 전시장으로 확충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계획은 2026년 10월 개최라는 변경 불가능한 데드라인이 존재합니다. 이 기한을 맞추기 위해 강릉시는 반드시 마이스 인프라를 구축해야만 하고 이는 특정 기간 내에 가시적인 대규모 건설 투자가 집행됨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강제된 인프라 구축은 단기적으로 지역 건설 경기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사후 활용 문제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인 시설이 일회성 행사 이후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행사를 통해 확보한 마이스 인프라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느냐가 장기적 가치를 결정할 핵심 과제입니다. 타임라인은 명확하며 2026년 10월 개최를 목표로 관련된 모든 인프라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강릉은 동해북부선 철도라는 광역교통망의 혁신과 이츠 세계총회라는 강제된 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성장 동력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강릉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처럼 아직 구체적인 예산이나 실행 계획이 미정인 장기적 비전도 존재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이처럼 실행 현실 단계에 들어선 호재와 장기적 비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계획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미래 가치의 잠재력과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강릉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보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기적인 개발 계획들이 당장의 투자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적은 자본으로 단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갭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역전세 리스크가 확산된 상황 속에서도 강릉에는 여전히 높은 전세가율을 기반으로 소액 갭 투자가 가능한 단지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바로 이밤동 이밤 6주공입니다. 1998년에 준공된 1620세대 단지인 이곳의 50타입은 평균 매매가 약 1억 2475만원, 평균 전세가는 약 1억 1386만원으로 데이터상 약 1089만원의 실투자금으로 접근이 가능해 보입니다. 91.3%에 달하는 높은 전세가율과 최근 1년간 매매 34건, 전세 59건이라는 활발한 거래량은 이곳이 얼마나 매력적인 투자처로 비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로 이 희망적인 숫자 뒤에 치명적인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강릉 시장을 이끌던 외부 투자 수요는 74%나 급감하며 사실상 소멸했고 이제 시장은 지역 내 실수요 기반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이는 전세 시장의 기반이 과거보다 훨씬 취약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치명적인 리스크는 바로 정책 리스크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627 대책은 수도권의 대출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풍선 효과로 단기 매수세가 강릉 같은 비규제 지역으로 유입될 수도 있지만 만약 시장이 과열되면 강릉이 신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6개월 내 전입 의무 같은 규제가 적용되어 갭 투자자의 퇴로는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1000만원의 기회가 순식간에 탈출 불가능한 함정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비단 이 단지 하나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공 3년차 신축인 내곡동 벽산 블루밍 더 베스트 50타입은 약 2182만원의 갭 투자가 가능하지만 동일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준공 5년차 신축인 송정동 강릉 송정 신원 아침 도시 75타입은 약 6744만원의 실투자금이 필요하며 역시 시장 변동성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언급된 실투자금은 과거 1년의 평균 데이터일 뿐 실제 필요 금액은 개별 매물과 계약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갭 투자가 가진 높은 위험성은 복잡한 강릉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투자 원칙이 필요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모든 분석을 종합하여 투자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최종 전략 지침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장기적 비전이 아닌 실행 현실에 투자해야 합니다. 강릉의 개발 계획은 예산과 착공이 확정된 동해북부선이나 이츠 총회 인프라 같은 실행 현실과 아직 구체성이 떨어지는 역세권 복합개발 같은 장기적 비전으로 명확히 나뉩니다. 투자의 무게 중심은 반드시 자금 집행이 확정되었거나 완료 시점이 명확한 프로젝트 주변으로 두어야 합니다. 둘째, 내가 투자할 곳이 규제 사정권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현 정부의 627 대책은 전입 의무 부과라는 새로운 행위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갭 투자의 근간을 흔드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내 투자처가 풍선 효과의 수혜를 볼 비규제 지역인지
혹은 언제든 신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전입 의무에 덫에 걸릴 수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시장의 정책 패러다임이 세금에서 대출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부동산 규제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방식이었다면 627 대책은 오직 대출 통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릉시장의 가치는 외부 투기 자본이 아닌 대출 규제 하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지역 실수요자의 능력과 정부의 추가 규제 지정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잣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넷째, 정책이 만들어주는 가치의 바닥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도심에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정책적 투자는 자산 가치의 하방 경직성, 즉 가치의 바닥을 다져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많은 규제 정책이 시장을 냉각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도시재생사업은 반대로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해 지역의 물리적 가치를 끌어올립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이러한 정책적 안전장치가 중요한 투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공급 과잉 속에서 진짜 옥석을 가리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공급 부담이 존재하는 시기일수록 연구 바다 조망과 같은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가진 자산의 희소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축이라는 사실보다는 학군이나 공원 같은 전통적인 입지 요소를 더 엄격히 따지고 해안가 자산이라면 조망권이 영구히 보장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조정기는 오히려 투자자에게 진짜 A급 입지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선별적으로 투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결국 최선우 씨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읽지 못하고 과거의 성공 공식에만 기댔을 때 마주하게 되는 예고된 결말이었습니다. 오늘 제시해드린 원칙들을 통해 투자자 여러분은 이러한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그 흐름 위에서 기회를 포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강릉시 시장의 복잡한 현실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불확실성에 대응할 5가지 원칙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대한 변화의 파도는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 바로 용인시로 향합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GTX, 플랫폼 시티. 이 거대한 청사진 앞에서 시장은 천지개벽이라는 기대와 거품이라는 의심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과연 용인은 모두의 인생을 바꿀 기회의 땅일까? 아니면 섣불리 뛰어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대한 가치 함정일까?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데이터로 증명해드립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GTX 개발 계획 속에 숨겨진 치명적 리스크는 무엇인지 627 대책이 갭 투자의 숨통을 어떻게 끊어놓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변수 속에서 진짜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투자 나침반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처럼 한 발 앞서 시장의 핵심을 꿰뚫는 분석을 놓치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하나 놓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기회와 리스크 앞에서 눈을 감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분석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부동산 신호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